안녕하세요. 황금언니입니다. 오늘은 전세 계약이 끝나고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그런데 세입자인 나는 전세 대출을 받고 있는 상태라며, 그러면 이 전세 대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세가 계약 만료한 1개월 이내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시고요. 전세 대출은 그걸 기반으로 연장 처리를 하실 수가 있어요. 전세 대출을 연장할 때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마치고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그냥 신청하지 않고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만 유지한 채 신청이 가능한 경우로 나누어지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할 내용의 목차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가 무엇인지를 설명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릴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런 경우 전세 대출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설명드릴 건데요. 이것은 각 보증 기간별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임차권 반환 보증이 가입되어 있다면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해서 설명을 모두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내용 첫 번째,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가 무엇인지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거는 사실은 은행 업무는 아니고 법원의 세입자가 신청하는 업무입니다. 자, 직접 못하겠다 하면은 법무사에게 위임을 하시면 되는데, 그럼 이제 대행 수수료를 법무사에게 내셔야 되는데 그 비용이지 만만치 않은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요즘은 다 직접 하신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는 임차권, 즉 내가 전세를 얻어서 그 집에 사는 권리를 임차권이라고 부르는데, 이 임차권을 등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상적으로 전세 계약을 하고 그 계약 기간 내에서는 우리는 임차권 등기 신청을 하지 않죠. 왜냐면 할 필요가 없어요. 보통은 그 집에 주민등록 전입을 하고 실제 거주를 하면 다른 채권자들에 대해서 대항력이 형성되고 계약서상에, 그러니까 전세 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우선 변제권도 생깁니다. 그래서 번거롭게 임차권 등기까지 신청을 하지 않는 거죠. 하지만 전세 계약이 만료되고 게다가 전세금은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고려 중이라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일단 이사를 가게 되면은 주민등록 전출이 생기게 되고 또 실거주를 안 하게 되는 건데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대항력 자체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전세 계약이 끝나고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가끔 난 전세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다른 집으로 이사할 계획은 없어서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까지는 안 할 거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전세 대출을 받으신 상태라면 전세 대출을 연장하기 위해서라도 임차권 등기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전세 대출이 있고 전세금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임차권 등기는 하시는 게 좋습니다. 사실 저라면은 전세 대출이 있든 없든 상관하지 않고 그 전세집에 살든 안 살든 이제 확실히 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무조건 임차권 등기는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창구에서 가끔 이런 상담이 오면 저는 무조건 임차권 등기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시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을 설명드릴게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은행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저도 서칭을, 그러니까 찾아가지고 좀 정리를 한 면이 있거든요. 일단 이것은 전세권 소재지 관할 법원에 신청하는 업무입니다. 실제로 방문하셔도 되고 최근에는 인터넷으로 신청도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 이런 일 하는 게 전문가가 아니죠. 법무사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런 거 신청서 쓸 때나 그런 내용들을 물어가면서 해야 되는데, 그럴 때는 방문 접수를 하는 것이 더 편하고 또 물을 사람이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방문 접수를 더 선호한다고는 알고 있습니다. 필요 서류들은 이렇습니다. 우선 첫 번째, 등기 명령 신청서를 작성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거는 법원 양식이기 때문에 법원 가서 이제 물어보면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셋집에 등기부 등본이 필요한데요. 이거는 인터넷 등기소에 가셔가지고 일정 비용만 내시면 얼마 안 하죠. 일정 비용만 내시면 이제 등기부 등본을 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주민등록 등본 초본인데요. 이것도 인터넷 민원24에서 떼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지금 확정일자가 되어 있는 전세계약서를 준비하시면 되는데요. 이제 보통은 전세계약을 뭐 2년만 하고 끝나는 경우보다는 연장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계약을 연장을 계속 하셨다면 이전 계약서들도 모두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이 등록세 영수증이란 게 필요한데요. 이 등록세 영수증은 세무서에서 발급을 해주는 거예요. 이제 세무서에서 등록세 고지서를 발급받아서 등록세를 낸 영수증을 낸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다시피 일단은 먼저 세무서에 가셔서 어떤 작업을 해야 된다는 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건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여섯 번째, 부동산 목록이 필요한데요. 이것도 법원의 양식입니다. 그래서 법원에 가셔가지고 신청서를 작성할 때 거기 공무원들에게 같이 물어보셔가지고 이걸 작성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일곱 번째는 신분증인데 신분증은 설명드릴 필요 없겠죠. 여덟 번째는 전세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입증하는 내용들이 필요한데 뭐 집주인과 문자를 한 내용들을 캡처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집주인에게 전세 계약 해지 의사를 적어서 그리고 이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곳을 방문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전세집 관할 세무서로 가서 등록세 고지서를 발급받고 세무서에서 세금을 내시고 영수증을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전세집 소재에 관한 법원에 가셔가지고 위 서류들 들고 방문을 하십니다. 그래서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시면 되세요. 등기 명령이 등기부 등본에 표시되는 데까지는 몇 주가 소요된다고 해요. 그래서 주의사항,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주의사항이 나오는데요. 임차권 등기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대항력을 유지하셔야 되기 때문에 절대 어디론가 이사를 가거나 그 주소지에서 전출하시면 안 됩니다. 자, 세 번째, 전세 대출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연장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한 상태여야지만 연장이 되는 경우가 있고 그렇게 신청을 하지 않았어도 연장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것은 전세 대출 보증서를 발급해 주는 기간별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전세대출 보증서를 발급해주는 기관이 우리나라에서는 HF, 그러니까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허그라고 불리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있고 SGI 서울보증이라고 부르는 보증기관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기관이 있는데요. HF, 즉 한국주택금융공사와 SGI 서울보증 같은 경우에는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한 상태여야지만 그 사유로 연장 처리가 됩니다. 이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했죠. 신청을 해야지만 된다는 말인데요. 여기에서 제가 단어를 신청이라고 표현을 했죠.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임차권 등기 명령까지 완료가 돼서 등기부 등본에 확인되는 시점이 아니라 그 시점이 아니라 내가 신청만 해도 이게 연장이 처리된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신청을 한 것을 어떻게 증빙을 하느냐? 그것도 간단합니다. 신청을 하시면 법원에서 접수증 같은 걸 주거든요. 그 접수증을 들고 은행에 내점을 하시는 겁니다. 자, 허그, 주택도시보증공사 같은 경우에는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을 하는 것은 필수가 아니에요.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만 유지하시면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사를 가시면 안 되고 주민등록 전입을 유지하셔야 되고 실거주도 하셔야 됩니다. 연장 가능한 기간도 보증서마다 조금 틀린데요. HF, 즉 한국주택금융공사 같은 경우에는 최대 1년까지 연장이 가능하고요. 그 후에도 돈을 돌려받지 못해서 만약에 소송이나 경매가 진행이 되고 있다. 그러면은 그곳을 입증하는 서류를 들고 오시면은 추가적으로 6개월 단위마다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SGI 서울보증 같은 경우에는 고객이 원하는 기간 내에 연장은 가능한데요. 보통은 이것도 6개월 단위로 연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허그, 주택도시보증공사 같은 경우에는 2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고 이게 조금 까다로운데 보증 조건 변경 신청서를 제출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 기간이 임대차 만료까지는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미리 집주인과 이야기를 해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인 것 같다, 이런 상황일 것 같다, 이런 게 발생할 것 같다 하시면은요, 임대차 계약 만료일 전에 1개월 이내로 은행에 오셔서 보증 조건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셔야지 연장이 가능하십니다. 사실 요게 좀 까다롭죠. 그러니까 집주인이 뭔가 커뮤니케이션을 잘해주시고 하시면 문제가 안 되지만, 이렇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겠다 하는 집주인이면 이런 소통에 대해서도 이제 원활히 진행이 안 될 확률이 좀 높아요. 그래서 주택도시보증공사 허브로 전세 대출이 나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빨리 서둘러서 뭐 3개월 전, 뭐 4개월 전부터 이런 소통을 많이 하셔가지고 연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번째, 임차보증금 반환보증을 가입하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임차보증금 반환보증 같은 경우에는 가입은 은행에서 하시지만 사실 은행 상품이 아니에요. 은행에서 가입 업무를 대행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벤트가 발생하시는 경우에는 은행에서는 사실 처리가 안 됩니다. 보증 가입 기관으로 문의를 하셔서 상담을 받고 전세금을 반환 신청을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 고객님들 같은 경우에는 내 전세 대출이 어느 기관에서 보증서를 발급해 줬는지 잘 모르시죠. 사실 잘 몰라요. 그래서 그거를 먼저 은행원에게 확인을 하시고 그 보증기관으로 연락을 하셔가지고 전세금을 반환 받으시면 됩니다. 자, 이것으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